윤종원 신임 청와대 불자회장은 어제 조계사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불교의 화쟁 사상과 자비 행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이 12.7 범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봉은사터 등을 대체 부지로 검토한 데 이어 조만간 정부와 예산 지원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 15년 이상 46억 원 규모의 지원을 계속하며 불교계의 해외 구호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관광객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자 제주 불교계가 성지 순례를 활성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울산포교원인 남림학당이 새해를 맞아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 읽기 수행과 함께 남림 보리도량 창건불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청불회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신임 윤종원 청불회장은 불교의 화쟁 사상과 자비 행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일부 정부 부처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거듭 지적하고 관련 현안인 자연공원법과 지방세법 개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불자 모임인 청불회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의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21대 청불회장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하승창 전 회장에 이은 두 번째 청불회장입니다. 윤종원 신임 청불회장은 취임사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국가는 부처님 가르침과 서로 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쟁은 포용을 통해서 혁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생명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비행의 정신 역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청불의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새 출발의 의지도 다졌습니다. 지난 23년간 청불 회원 간의 불심을 돈독히 하고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교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청불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새 청불회장의 취임을 반기며 문 대통령이 내세운 문화 강국론은 포용국가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닮은 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문화 강국론을 소개한 데 이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 불교와 걸어왔던 길과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통문화가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통문화 관련 현안인 자연공원법 전부 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와 불교계 사이의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청불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통문화를 단지 한국 불교의 문제로 특정 종교의 문제로 생각하는 일부 정부 부처의 잘못된 인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와대 불자님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새로운 문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996년에 창립한 청불회는 당시 불교계가 홀대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불교계의 징검다리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BBS 불교방송이 청불회 출범에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취임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진각종 통일원장 회성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불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과 김상규 공무원물자연합 회장, 강동훈 BBS 방송본부장 등 사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윤종원 청불회장 취임을 계기로 정부와 불교계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은 물론 불교적 가치관과 불교계의 목소리를 국정에 녹여내는 소통 창구로서의 청불회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단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12.7 범난 기념관 건립 불사가 새해 들어 한층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사 주변 부지 확보 문제를 극복할 대안 부지 검토에 착수한 조계종은 조만간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조계사 주변 부지 확보 문제로 주춤했던 12.7 범난 기념관 건립 불사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념관 부지 변경 문제를 신속히 결론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12.7 범난 기념관 건립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건립 대상 부지 변경 문제도 신속히 결론을 내고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불사 추진위원회는 조계사 일대를 대체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봉은사와 성북구 개운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왔던 게 토지 매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으로밖에 땅을 못 사잖아요. 근데 뭐 두 배씩 불러버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조계종은 범난 기념관 최종 부지 선정 등의 사업 계획을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확정 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 다음 종단은 사업 변경 신청을 거쳐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관건은 기념관 건립에 들어갈 정부 예산입니다. 당초 국가보조금은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를 합쳐 책정됐는데 종단 소유의 땅에 기념관을 짓게 되면 토지 매입비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값을 안 들잖아요. 그러면 조계종에서 본사 부지에다 하거나 그러면 건축비만 정부에 하면 태울 공산이 크거든요. 12.7 범란은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라는 명목으로 불교계 인사들을 강제 연행하거나 신성한 법당을 짓밟은 한국 현대 불교사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후대에 교훈으로 삼는 국가적 사업이 보다 전향적이면서 대승적으로 진행될 시점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하재길 대한불교 청년회 신임 중앙회장이 젊은 대불청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 회장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행된 29대 30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그 흩어지는 역량들을 다시 모아야 새로운 물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끼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또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김성권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앞으로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불교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대불청 활동을 해줬던 모든 법원인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더 멋진 신행 생활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김 전 회장을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재길 신임 회장 체제의 대불청은 김영상 수석 부회장, 이은정, 차지원, 김영은, 서재원 부회장, 한정인 사무총장을 대의원 총회를 거쳐 30대 임원진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나라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불교계의 구호 활동은 오랫동안 꾸준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 캄보디아의 첫 해외 지부를 두고 15년 이상 46억 원 규모를 지원한 지구촌 공생회 활동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1인당 GDP는 지난해 1,485달러이지만 수도 푸놈펜의 외관은 세계 여느 대도시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오토바이 한 대, 어른과 아이 5명이 같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외곽지 도로 사정은 승객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우리나라 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지은 브로웃 유치원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풍경들입니다. 브로웃 은행연합회 유치원으로 이름 붙여진 시설의 개원은 지역사회의 축제였습니다. Thank you for people Korean who give school then my province. 2003년 지구촌 공생회 설립 후 이듬해 생긴 캄보디아 지부는 식수와 교육, 지뢰제거 등의 지역 개발 사업에 지금까지 4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첫 해 2개로 시작한 우물은 2,438개에 이르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7곳과 다목숙센터 한 곳에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월주 스님은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를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도왔다며 구활동과 함께 발전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 기쁨은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준 나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뭐 이렇게 케냐, 이거 여러 나라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나라마다 나라가 잘 되면 도와주는 지구촌 공생 입장에서는 그게 즐거우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물 시공과 지뢰 제거 등이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시킨다면 교육 사업은 대물림되는 빈곤을 배움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나라 은행연합회와 지구촌 공생회의 노력이 척박한 곳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첫 번째 공교육을 선사했습니다. 캄보디아 브로웃 유치원 개원식 현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기해년 새해 자비의 인수를 널리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병원불자연합회는 마포 BBS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스님을 법사로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류재환 병부련 회장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가짐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도움받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는 하심의 정신으로서 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가짐과 자리이타의 정신으로서 우리가 올해도 똑같은 그런 의료봉사, 의료소원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어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스님은 법문을 통해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의술을 펼치는 현장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도 함께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다 감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수성 중에 어떤 감수성이냐면 전법 감수성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전법 감수성.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가 부족했던 게 바로 이 전법 감수성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아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법하는 일이었어요. 신년 할애회에 참석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병부련이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은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200명 안팎의 병부련 회원들은 매년 봄과 가을 전국 사찰에서 자비의 의술을 펼치고 있으며 여름에는 인도와 티베트, 라오스 등을 중심으로 해외 의료 봉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24년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불교연합회가 사하구 보훈회관 무료급식소에서 2019년 새해 자비의 떡국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겸한 자리로 사하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떡국떡을 전달하고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사하구 불교연합회 회장 법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사하불교연합회 무료급식소도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회는 한 해도 건강하게 늘 보도록 합시다. 자, 건강하십시오. 떡국 나눔 행사에는 사하구 불교연합회 스님들과 박창식 사경찰서장, 자원봉사자,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제주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불자 비중이 가장 높고 관광업과 연계된 사찰 비중이 큰 제주 불교계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 관광의 명소 서귀포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광버스와 렌트카 등이 꽉 들어차 있어야 할 평일 오후 시간에 빈 공간이 더 많습니다. 지난 2015년 330만 명이 찾아 제주 관광지 가운데 인기 1위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합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데 이어 최근 들어 내국인 관광객까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산일출봉 입구의 작은 사찰인 동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산일출봉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사찰이지만 관광객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메르스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관광객마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사찰에 참배하는 관광객마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경제의 핵심인 관광업 부진은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정책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숙박업소들을 힘든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소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들 가운데는 사찰 신도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겪는 경영난은 사찰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숙박업소가 너무 어려웠니? 방이 20개인데 일주일에 한 두서너 개밖에 안 나감수다. 경은아냥 못 살구다. 많이 힘든데 불자님들 많이 찾아주세요. 서귀포 약천사, 제주시 관음사 등 제주 지역의 주요 관광지 사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의 대표 관광사찰인 약천사는 외국인만 하루 평균 1,500명이 도량을 가득 채웠지만 최근에는 60% 이상 줄었다는 것이 사찰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 BBS 제주 불교 방송을 개국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발편을 마련한 제주 지역 불교계는 이 같은 상황이 모처럼의 활력을 잃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불자 비중이 가장 높고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를 비롯해 천왕사, 법화사 등은 아름다운 풍광을 겸비한 성지순례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찰 참배와 지역 숙박을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 지역 불교계와 관광업계 등에서 적극적인 제주 성지순례와 사찰 연계 상품 개발 등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2012년 지계의 길을 시작으로 제주에는 6개의 불교 순례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을 돌아보면서 제주의 독특한 불교 문화를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도보 관광으로도 손색이 없는 순례길을 관광자원으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객실 과잉 공급과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제주 관광산업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 지역 불교 성지 순례 코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제주 지역 관광업을 살리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울산포교원인 람림학당이 새해를 맞아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 읽기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람림학당은 새로운 터전이 될 람림 보리도량 창건불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경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줄 한 줄 찬찬히 읽어나가자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들이 공부하는 경전은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을 모은 니까야.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 포교원인 람림학당이 기해년 새해를 니까야 공부와 명상 수행으로 시작했습니다. 람림학당은 람림이라는 말이 티베 말인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순서, 단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람림의 시각으로 즉
그 단계별로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런 장소로 해서 람림학당이라고 했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자체도 그 점진적인 차제적인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을 보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니까야 읽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일한 직설의 가르침으로 빨리어로 전해지고 있으며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암경으로 부릅니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한 원음에 가장 가까운 경전이 니까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승불교권에 있긴 한데 그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 부처님 가르침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좀 대승불교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 어려웠는데, 그래서 부처님 초기 경전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먼저 대승경전 이전에 그 초기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자라고 해서 람림학당은 또 티베트어로 된 화엄경과 빨리 경전 율장을 번역하는 역경 불사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천일 금강경 독송 가행정진을 마친 데 이어 초기 대승 불교의 대표적인 성전인 팔천송 반야경 독경 수행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니까야와 암을 바탕으로 화엄과 반야, 법화 등을 람림의 체계로 공부하고 수행하는 람림 보리도량 창건과 대법당 원불 봉안불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율을 연구하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람림을 수행하고자 하는 람림학당의 원력이 기해년 새해 큰 결실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순서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을 김연교 기자가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는 이은재 의원의 불교 사랑은 각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찌감치 일어나 강남 봉은사 새벽 예불에 참석하는 건 오랜 세월 이어온 습관입니다. 우리 강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녕,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정말 편안하게 잘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원의 뜻을 갖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불을 꼭 참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신행활동 외에도 이은재 의원은 우리 불교 문화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찾기에 늘 몰두해 왔습니다.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재직 당시 교내 불교 학생회를 직접 조직해 전국의 유명 사찰을 누비며 홍보대사를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교 학생회가 제대로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제가 불교 학생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사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불교 문화 전파에 대한 이 의원의 소명의식은 의정활동에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특히 정치권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18대 국회에서 사찰 템플스테이 정착에 힘을 보탠 일은 지금까지도 가장 보람 있는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18대 국회 때는 이 템플스테이 예산을 정말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온갖 사찰에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요즘 사찰 음식에 유독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현지 미술관에서 선보인 한식이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경험이 계기가 됐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찰 음식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 때 제가 사찰 음식을 많이 홍보를 하자. 그 동계 올림픽에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의 그 전통 음식
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다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도정환 장관에게 제가 건의도 하고. 이은재 의원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참 나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등불이 불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금의 청년들이 또 국민들이 이런 불교의 힘을 온전히 모르는 것 같아 몹시 아쉽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전파를 해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마음을 좀 안정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잘 지키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독실한 불자 정치인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선두에 묵묵히 설 뿐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의 공직사회에서 종교 신행 조직이 갖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회원들 간 신앙이나 친목 차원을 넘어 해당 기관과 종교계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종교계는 국가 행정이나 정책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불자회 신임 회장인 윤종원 경제수석이 조계사에서 여법한 법회로 공식적인 취임을 알렸습니다. 청불회는 국가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불교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갖는 무게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종원 신임 회장 체제 청불회가 깊은 신심과 의미 있는 활동으로 공직사회 불교 신행 조직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